조석훈 전문가님 아직 미혼인데도 불구하고 조카들을 그렇게 이뻐한다는 조카 바보라는 소문이 저희 회사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대디들보다도 아이들에게 더 잘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이제 조카들이 다 커가지고 성인이 됐어요. 지금 14살, 11살이니까 이제는 뭐 저를 봐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핸드폰과 더 친한 나이가 됐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돈 개념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0원짜리 구별 못하고 어떨 때는 1,000원짜리만 가져갈 때도 있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모든 돈을 다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조카들이니까 귀엽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조카들이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면 좋은지 정말 저희가 성장했을 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보험 가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자랐었거든요. 우리 8, 90년대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안 낳거나 정말 많아야 둘 낳거나 하나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우리 산모 태아일 경우에 대부분 우리 어린이 보험을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어린이 보험들, 태아 보험들은 어떤 방법으로 가입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해 관련돼서 지금 뭐 유치원 등교하냐 마냐 지금 제가 오늘은 못 봤는데 막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지금 집에 굉장히 많이 집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고를 보게 된다면 이 안전사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이제 안전사고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대부분 밖에 있으니까 우리 코로나 전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학교라든가 학원을 가니까 거기에서 더 많이 다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주로 이런 주요 상해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뛰놀다가 아니면 부주의로 인해서 잠깐 이렇게 시선을 놓치면 그때 꼭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상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로 어린이 보험 관련돼서는 상해 관련된 특약들, 상해 관련된 보장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경우에 이렇게 레저라든가 교통, 교육시설에서 많이 다칠 것 같지만 이런 조사 결과로는 가정에서 더 많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잠깐 놓쳤을 때 발생하는 상해 사고들 꼭 보험으로 또 이렇게 금액들 보장할 수 있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해 사고는 어릴 때 워낙 많다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질병 때문에 병원을 찾는 아이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많고 그리고 어디 충돌사고 이런 것들 발생할 거 하지만 결국에 우리 병원 이렇게 대형 병원이라든가 근처 병원만 가보시면 질병으로 입원하시고 수술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상해 사고가 많을 것 같지만 질병도 굉장히 많아요. 작게는 뭐 감기를 달고 사는 그리고 또 피부 질환으로 달고 사는 아토피로 뭐 이렇게 정말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가입을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병원비를 다 돌려받을 수 있고 또 그거보다 많이 받게 해드리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자녀들이 이렇게 소아암으로 인해서 치료하는 그런 발생률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세상, 뭐 더 좋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해주는데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사평가한 질환을 보면은 이제 암, 소아암, 백혈병, 그리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장염, 폐렴, 식중독, 아토피, 피부염, 감기, 비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95년도하고 2010년의 비중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녀를 낳거나 안 낳거나 뭐 많이 낳아야 둘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태아 때 아니면은 영유아 때 가입할 수 있는지 오늘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인 어린이 보험은 지금 언급한 아이들의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린이 보험 제가 누차 말씀드린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두 군데 다 어린이 보험이 있는데 생명보험보다는 저는 객관적으로 손해보험사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해보험사에는 이 수만 가지가 뭐 많은 회사는 100여 가지의 특약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서부터 뭐 상해사고, 교통사고, 질병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까지 해서 한 100여 가지 특약이 있는 회사들이 손해보험사에 있습니다. 근데 생명보험사는 몇 가지 큰 것들 위주로 해서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혜택이 되는 게 다 손해보험사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뭐 학교 생활이라든가 그리고 상해 질병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장받기 위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회사 플랜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물론 성인보험으로도 보장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인 보험으로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인 보장과 어린이 보험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더 큰 보장 한도와 그리고 그 보장 한도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성인 보험이 아니라 어린이 보험으로 이렇게 가입시켜드린 이유가 되겠고 이제 뭐 많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대 분들도 어린이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20대 분들도 그리고 또 15세 넘은 우리 자녀분들도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대 또 15세 넘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플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를 위해서 준비된 어린이 보험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굳이 이걸 마다하고 보장이나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성인 보험을 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따져보고 엄선한 플랜, 첫 번째 플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 마트에 가서 뭐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분유라든가 아니면 마실 거, 먹일 거 이런 것들 고를 때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잖아요. 성분은 뭐가 있는지, 우리 자녀가 알레르기에 해당되는 성분은 있는지 그런 것들 다 따지시죠. 그리고 학원을 골라도 이 학원이 뭐 영어 선생님이 잘하는지, 학교는 또 가까운 건지, 뭐 어디 좋은 학교를 계속해서 들여보내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따지는데 이상하게 보험만 또 금융상품만은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 것들 좀 정보가 부족했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은 다 거의 광고 그리고 홍보성 글로 빠지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어린이 보험 중에서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면 이 보험만은 우리 자녀에게 맞는 옷이 될 겁니다. 그 옷이 그리고 다음엔 뭐 해지하지 않아도 평생 가게 되는 그 옷을 맞춰드리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30세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20대 자녀들도 어린이 보험으로 해서 이렇게 성인 보험이 아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가 있고요. 지금 자그마한 질환들, 우리 왜냐하면 자녀들 태아 때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뭐 5세, 6세 때 아니면 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가입하려고 했는데 자녀가 뭐 감기로 아니면 비염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병원 통원 내역이라든가 약 드신 게 있어도 이런 경증 질환으로 인해서 자녀가 거기는 저희는 보장 못 해주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여기 병원 너무 자주 다니셨는데 안 되겠는데요. 이거 병원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데 보험료를 좀 더 내셔야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주 걸리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고지를 하여도 부담보, 즉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이 없다. 다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할인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는 똑같은 어린이 보험인데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40% 저렴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매하고 소매가 있잖아요. 도매하고 소매. 물론 도매는 우리가 양을 많이 사야지만 좀 저렴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통 단계 하나가 빠지니까 그것만큼 저렴해지는 우리 직구라 그러잖아요. 직구 같은 개념입니다.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다른 게 있고 무해지 어린이 보험 아닌 것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보장인데 여기는 직구 개념이에요. 직구 개념이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어린이 보험 중에서도 더 저렴한 회사 플랜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자녀가 두 명이 있다.
그러면 2명이 있는 가정은 그 보험료의 3% 할인까지 더 해주겠다는 거죠. 옵션으로 더 주겠다는 얘기 되겠고, 환급률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기 조건을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20년 납이면 20년 납, 그 20년 납을 다 채웠을 때 환급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 20년 납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우리 보험 해지들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납입되기 전에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은 없거나 적습니다. 하지만 이런 납입 기간을 지켰을 경우에는 환급금이 좋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확정 이율이라든가 그리고 납입 면제 조건, 우리 자녀가 좀 질환, 아픈 큰 질환에 걸렸을 때는 이 보험료 내지 않고 100세까지 그리고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보험 플랜까지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험 가입 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담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질병 후유 장애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이래요. 우선은 우리 물론 이렇게 지금 우리 화면처럼 핸드폰하고 뭐 그 우리가 보는 그 패드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라든가 이렇게 허리 부분이 굉장히 아픈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핸드폰 안 보고 열심히 공부만 하는데도 목과 허리가 아픈 친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기형이 지금 이렇게 10명 중 4명이 10대라고 해요. 10대라고. 핸드폰 다 이렇게 핸드폰을 너무나 많이 보니까. 올바른 자세로 이렇게 보는 우리 자녀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보고 수그려서 보고 엎드려서 보고 누워서 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10명 중에 4명이 이렇게 10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추후에 올바른 자세가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디스크 환자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 환자로 발전하게 되면은 발전되는 이런 비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20대 미만의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척추 측만증 환자들의 어떤 분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70세 이상, 60세, 50세, 40세 10%가 안 되는데 20대에서 14%가 넘어가고요. 우리 10살부터 19살까지가 이렇게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합친 것이 50%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이 척추 측만증이라든가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게 된다면 진단금이라든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병 후유장애 3%.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3% 이렇게 이 3자가 있어야지만 보장이 됩니다. 80%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80%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몸에 80% 이상을 못 써야지 주겠다라는 거와 내 몸에 3%만 이상이 있어도 무조건 주겠다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약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질병 후에 장애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질병 후유 장애를 읽으면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질병 후에 장애가 남아있다. 3% 이상만, 내 몸에 3% 이상만 이상이 있어도 그 해당하는 퍼센티지만큼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각 질병당 각 부위별로 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우리 22세 우리 자녀가 이제 잘 성장해서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핸드폰을 또 오래 뭐 책을 보든 핸드폰을 보든 자세를 옳지 않게 조금 불편하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척추 질환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미한 디스크도 보험금이 나오게 해주는 게 바로 질병 후유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 뭐 창업을 하고 이렇게 성공을 하다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당뇨에 걸렸다. 그거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또 주는 겁니다. 처음에 발생한 이 500만 원 빼고 주는 게 아니라 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각 질병당 부위당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암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암에 대한 보험금도 역시 주는 거고요. 신장 투석 그리고 인공관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치매까지 각각 질병 각각의 부위별로 다 5천만 원씩 해당되는 거니까 질병 후유장애 특약만큼은 5천만 원을 가입했는데 유일하게 그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특약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 특약 5천만 원 가입했는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특약. 그럼 보험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생명보험사는 그래서 없어요. 그리고 손해보험사들도 남은 회사들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성인들도
만약에 약을 드시거나 최근에 병력이나 이력이 있으면 유병자 보험으로 다 가입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만큼은 약을 드신다, 혈압약을 드신다, 당뇨약을 먹는다, 그리고 최근에 이력이 있다, 절대 가입을 안 해주는 담보입니다. 최근에 조금만 아팠어도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무조건 가입을 안 해주는 그 특약이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건강할 때 꼭 가입해줘야 되는 첫 번째 우선순위 담보가 되겠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 가입 시에 꼭 필요하고 또 살펴봐야 할 담보들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 몸이 어디가 약한지 잘 알고 있지만 아이들 건강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질병 후유 장애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넣다 보면 또 보험료가 마구마구 뛸까 봐 걱정인데요. 조금이라도 아껴볼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 보험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쇼핑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트에서 한 18만 원어치 샀어요. 18만 원어치 타고 이제 카트에 계산하려고 하는데 카트에 그 앞에 계산 캐셔 앞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20만 원어치 사면 5천 원 할인권, 뭐 만 원 할인권 제공.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이렇게 뒤로 가서 2만 원 더 사시죠. 만 원, 5천 원 더 할인권 받기 위해서.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보험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이거 뭐 이것저것 마구마구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보험료는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넣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도 보험회사 별로 이렇게 담보별로 해서 보험회사마다 이렇게 어린이 보험의 보험료 차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비교하고 나서 담는 방법들 이것이 이제 좀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보험사별 비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험사별 비교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건 제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무해지 어린이 보험과 일반 어린이 보험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보장입니다. 똑같은 보장인데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얼마나 더 저렴한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해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반암, 유사암이죠. 이거 남녀 생식기암 다 포함된 거고요. 갑상선암이 포함된 유사암 이것들을 각각 이렇게 3천만 원 했을 때 무해지 어린이 보험은 2만 원대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 어린이 보험은 이렇게 2만 7천 원, 7천 원이 더 비싸고요. 그 심장질환, 뇌질환 아까 우리 문자 기억나시죠? GI 보험하고 CI 보험에서 안 됐던 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역시 2만 원대. 하지만 일반 어린이 보험은 이렇게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입원 일당, 상해 집원 일당 이런 것들도 역시 몇백 원씩 더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더 저렴해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를 합쳐보니까 5만 원, 8만 원이잖아요. 그죠? 세 가지를 합쳐보니까. 근데 아까 제가 어린이 보험에는 몇 가지나 있다 그랬죠? 많게는 100여 가지라 그랬죠. 이 보장해드리는 특약이랑 담보들이. 그럼 이 100여 가지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 지금은 3만 원이지만 이 특약이 추가될수록 이 보험료 차이는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올바른 어린이 보험을 선택해서 해지하지 않고 가게 된다라는 조건이 해지하지 않고 간다면 당연히 일반 어린이 보험보다 더 저렴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무해지 보험은 중도 해약하는 일이 드물거나 이제 거의 없는 어린이 보험처럼 일부 보험에 한해서만 추천드린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또 얼마나 다른지 그러면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어린이 보험 그리고 이제 브랜드라는 게 있어서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난 TV는 이거 아니면 안 봐. 난 통신사는 여기 아니면 안 써.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험사는 이 회사 아니면 난 안 가입할 거야. 이러신다면 저희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좋은 거 좋다는 브랜드 하셔야죠. 하지만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뭐 작은 보험회사, 큰 보험회사 상관없이 보험 상법 그리고 보험업법에 따라서 해당 질병이 걸리게 되면 무조건 그만큼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보험금 지급이 미뤄진다? 그러면 미뤄지는 시기만큼 이자까지 해서 더 줘야 되는 게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뭐 작다고 해서 망하면 어떻게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저랑 뭐 비슷한 세대라고 생각하시러 세대이시니까
과거 이제 IMF 때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뭐 최근 금융위기 때도 생각해 보시면 저축은행이 망해서 막 내 돈 돌려달라고 해서 막 은행 앞에서 막 줄 서 있는 거 뉴스로 보신 거 기억나시죠? 예금 한도 초과로 5천만 원 그 예금자 보호 한도 초과로 이렇게 예금을 맡기시고 적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 돈 돌려달라고 해서 줄 서 있고 막 셔터는 닫혀져 있고 이런 줄은 보셨겠지만 보험회사가 망해서 혹시 돈 돌려달라고 한 기사라든가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보험회사가 좀 경영이 어려워지면 보험회사들끼리 서로 인수를 해서 가져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회사다 큰 회사다의 어떤 구분은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보험료로 더 유지할 수 있고 더 큰 보장을 받느냐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6위까지가 있는데요. 많이 판매되는 회사. 그 회사보다 저는 그 6위권 바뀌긴 하지만 찾으면 이렇게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아까 질병 후유장애,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입원 1단까지 해서 보험료 차이가 여기는 4만 원이면 되는데 여기는 5만 원, 6만 원. 그리고 더 비싼 회사들은 비싼 회사는 8만 원까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웹상에서 찾기가 어렵다라면 지금 저희가 이제 구분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어린이 보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월 9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고도 가입했을지 모르는 보험을 월 4만 원대로 낮춘 셈입니다. 어쨌든 한 달 차이로는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또 이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될 수 있는 돈인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보험료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을 많이 안 낳긴 하지만 자녀들이 아직도 둘 이상 있는 가정도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시라면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할인해주는 조건이 역시 달라요. 근데 아까 그 A사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이 되면 이 보험료 3%를 할인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다른 아까 그 순위별로 1위부터 6위까지 있었죠. 2위부터 4위까지는 3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3명 보험료 할인 받으려고 3명 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1위 회사 같은 경우에 2명 이상은 1%고요. 3명 이상 돼야 3%고 그리고 퍼센테이지 5위인 회사는 2%고 6위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 그렇기 때문에 외동만 아니면 어쨌든 형제자매 뭐 상관없이 둘 이상이다 그러면 보험료 할인해주는 혜택도 A사가 갖춰져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그래도 보험료를 최대 아껴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좀 더 자세한 담보와 또 보장 금액도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특히 갈수록 아이들의 중증 질환도 이제 무시를 못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보장은 또 어떨지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100여 가지 그것들을 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요 질환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그리고 어린이였을 때 상해 사고가 영유아일 때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주의 담보들만 우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계약이 있는데 이거는 뭐 큰 보험료를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우선수익이 돼야 되는 이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특약 이렇게 5천만 원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80세 만기로 했는데 이거 뭐 90세 만기와 100세 만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험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80세 만기로 우선 해놨고요. 암 진단비가 어린이 보험에서는 1억까지 가능해요. 1억까지 가능하고 갑상선암이 포함된 유사암이 이렇게 5천만 원. 그리고 아까 문자 기억나시죠? GI 보험과 CI 보험에서 빠져 있는 뇌진탕이라든가 협심증 진단비.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래서 만약에 중풍이라든가 뇌졸중이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잘 성장해서 혹시나 5, 60대 이상이 돼서 발생한다. 그럼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다 받는 겁니다. 다. 두 개를 다 받는 거지. 이 뇌졸중 진단비 받는 게 아니라 이 5천만 원, 2천만 원 다 7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심장질환과 뇌질환으로 해서 이거는 매회입니다. 매회. 그리고 진단자가 적혀 있는 거는 한 번이고요. 수술자가 적혀 있는 거는 매회라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이렇게 그것은 이제 큰 성인이 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면 아까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 아니면 학원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사고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원 일당이 있고요. 그리고 중환자실 그리고 그냥 입원 중환자실은 좀 더 많이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골절 진단비
그리고 이렇게 치아 파절 포함한 거 안 포함한 거 그리고 수술했을 때는 수술 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조금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진단비도 받고요. 그 수술비도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외조카가 지금 첫째 외조카가 14살인데 7살 때였나요? 5살 때였나요? 지금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게 잘못 내려와가지고 팔이 여기가 부러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러진 거를 맞추러 간 제 여동생하고 가서 막 둘이 막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이 뼈 맞힌 데서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깁스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 다 보장받게 해줄 수 있는 상해 사고가 되겠고 이제 화상 그리고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들이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 20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학교 생활에서 기타 상해 사고, 질병 사고 더 굉장히 많은 특약들이 있으니까 한번 지금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 있으실 텐데 혹시 빠진 것이 있나, 부족한 것이 있나 한번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증질환 보장에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는데요. 헌데 요즘 같은 시기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황사, 환경적으로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고 안 좋아지고 있는데 호흡기 관련 담보도 없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네, 이 호흡기 관련 포함해서 우리 어린이 보험에서는 정말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어렸을 때도 아니면 추후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도 받을 수 있는 그 수술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새 1,000원대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호흡기 관련 수술비.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이비인후과를 조금 과장되게 밥 먹듯이 다녔습니다. 그냥 학교 이제 하교하면 엄마랑 맨날 이비인후과 가서 아시죠? 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씩 뺐던 이거 정말 이비인후과를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이런 것들로 해서 만약에 수술을 했을 경우 그리고 정말 이 건강한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만 이렇게 제 아시는 형님의 따님이 이렇게 이마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마에 그 붉은색 반점이 한 몇 년을 고생해서 겨우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피부 질환, 그리고 충수염, 시각 질환, 청각 질환, 그리고 아까 추간판 장애, 각막 이식, 장기 이식,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 저희 고모가 재작년에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고모니까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고스톱을 너무 오래 치셔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농담 삼아 했지만 입원하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팠다라고 정말 이 무릎이 정말 무릎이 나가는 줄 알았다 하시고 명절 때 이제 찾아뵙잖아요. 명절 때 보시면 이렇게 맨바닥에 앉아 있질 못하세요. 그래서 항상 의자에 앉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다 포함해서 어린이 보험은 이렇게 1,000원대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린이 보험에는 우리 나의 자녀 보험에는 과연 나의 손주 보험에는 이것들이 한번 포함되어 있나 안 있나 또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넓은 보장의 범위를 갖고 있는 어린이 보험 정보 저희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통의 건강한 아이들의 보험이었다라고 하면 다음 순서로는 아까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주셨던 내용처럼 아픈 아이들을 위한 보험 저희가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까지는 만성질환이 있거나 선천적 질환을 가진 아이들 대부분 성인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다면서요? 네. 15세 이상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15세 이상까지 기다려야 해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유병자 어린이 보험이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정말 자녀가 아픈 것은 대신해서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가 정말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빚을 내서라도 병원비를 어떻게든 구해서 하려는 그런 다큐멘터리라든가 인간극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방지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으니까 이 유병자 보험, 유병자 어린이 보험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린이에게 맞게 나온 만큼 유병자 어린이 보험 플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유병자 어린이 보험도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이 4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플랜으로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유병자 사각지대인 어린아이들, 그래서 5세부터 14세인 어린아이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인 보험으로 했던 아이들도 이렇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프니까 뭐 담보들을 줄이고 보험료를 올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 차별 없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성인병으로 조금 큰 성인병을 앓고 있는 우리 20대 분이라면 이런 것들 역시 뭐 장기 갱신형으로도 큰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빠졌던,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자녀가 아팠지만 보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해지하고 이걸로 하세요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존에서 좋은 것들은 남기고요, 없는 것들만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납입 면제 조건까지 있는 우리 한번 아픔이 있는 자녀분들에게 다시는 그런 보험 병원비로 이렇게 부담이 가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해주는 어린이 보험 특징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만큼 딱 봤을 때 괜찮은 플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이 냉철하게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만하면 성인 유병자 보험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조건이죠? 그럼요. 당연히 이 성인 유병자 보험보다 이 어린이 유병자 보험이 훨씬 더 큰 혜택이 있어요.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당연히 이 15세까지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자녀들이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고 학교 생활하고 집에서 우리 부모님 사랑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는 15세까지 기다려야만 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만기가 30세까지가 아닙니다. 5세, 14세인 우리 자녀들도 만기 100세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예시가 나왔는데 뭐 폐렴, 독감, 장염, 식중독, 사시수술, 부비동염, 중이염, 편도염, 맹장, 탈장 수술을 하셨어도 1개월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좀 불편함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도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질병의 아이들까지 이 보험을 혜택을 보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우선 인수 기준하고 금액들 살펴봐 드리면 건강한 최근 병력이 없는 어린이 우리 보험도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유병자 어린이 보험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다 보장 한도가 똑같다라는 거죠. 유병자 어린이 보험은 뭐 5천만 원이고 뭐 3천만 원이고 깎임 없이 줄어듦 없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병력 인수 사례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혈병이 있는 좀 큰 질병이죠. 정말 너무 백혈병이 있는 자녀도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만 4천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태어났을 때 좀 불편한 지체 장애 이렇게 급수를 받은 자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6만 원 정도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득 차게 넣었을 때입니다. 가득 차게 넣었을 때 16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조숙증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이 성조숙증은 아예 보험사가 인수 자체를 거절했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심장 판막증까지 이렇게 해서 인수가 가능하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선천적 질환을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은 병원이며 보험사면 이제 너무 거절을 많이 당하셔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기대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꼭 반가운 소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어린이 보험의 특유의 장점도 잘 유지되고 있을지 담보별 가입 금액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까 뭐 어린이 보험하고 담보들이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도가 줄어들지 않고 똑같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계약이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암 진단비 최대 1억 원, 그리고 갑상선암, 그리고 각종 유사암 수술비, 암으로 인한 그리고 2대 질환으로 인한 진단비와 수술비 다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희귀성 난치 질환 수술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보면 질병 관련된 이렇게 수술비와 혜택들이 추가적으로 각각 매회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 역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담보별 가입 금액 살펴봤는데요. 유병자 어린이 보험이라 질병을 가진 아이들이 대상이지만 그럴수록 상해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둬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질병과 진단비 말고도 우리가 자녀들이 조금 이제 불편하거나 아마 병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원치 않는 사고들, 상해 사고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대비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게 상해 각각 받을 수 있는 수술비 그리고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1종부터 5종까지 받을 수 있는 또 수술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 관련된 상해 질병 관련된 입원 일당, 중환자실, 그리고 골절 진단, 깁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밤에 또 새벽에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 갈 수 있잖아요. 그 응급실 관련된 내원비까지 이렇게 유병자 어린이보험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